아마도 이 책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하게 될 개념 하나를 먼저 설명하겠다. 이 개념이 이 작업의 핵심이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내가 100%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데 당신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든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니다. 이 사실을 자주 떠올리기 바란다. 그러면 이 작업이 훨씬 쉬워진다. 아침에 이를 닦을 때 이렇게 생각해보라. 나는 절대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다. 나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광대하고 이상한 무언가다. 내가 진짜 무엇인지 나도 궁금하군. 대체로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은 강박적으로 반복되는 일부 생각과 이야기들로 엮어진 사회적으로 구성된 허구로서 당신의 실제 존재와는 닮은 점이 거의 없다. 외부 세계 전체는 사실 의식 안에 존재한다. 자신의 주관적인 인식 밖에 있는 객관적 세상을 경험한 자는 아무도 없다. 세상에서 가장 엄정한 과학적 실험조차도 주관적으로만 경험될 수 있을 뿐이다. 간단히 말해 우리의 주관적 인식 밖에 존재하는 세상은 없다. 완벽하게 똑같은 사건 앞에서 당신은 흥분할 수도 있고 스스로를 닫아버릴 수도 있다. 얼마나 흥분하느냐 혹은 자기 자신을 허용하느냐는 결국 본인의 삶을 거칠고 즐거운 게임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진지한 자세로 삶이란 에고의 입맛에 맞는 특정 패턴을 따라야 한다고 믿느냐에 달려있다. 흥분에 몸을 더 깊이 맡길수록 언제나 당신을 통과해 물질화 되기를 바라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조류에 저항하는 힘도 약해진다. 슬픔과 분노와 실망을 흥분하는 방식으로 경험하라는 말은 별다른 뜻이 아니다. 그저 이 감정들이 선사하는 날것의 감각을 마음을 열고 온전히 느껴보라는 의미다. 감각을 느낄 때 냉소적인 판단을 내세우거나 그 의미에 대해 스토리를 짜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보라는 뜻이다. 슬픔이라는 느낌을 예로 들어보자. 이 감정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한다는 말은 이런 것이다. 아, 슬픔의 느낌은 깊고 무겁구나. 굉장히 강렬하군. 어디 보자. 느끼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 볼까? 감촉은 어떻고 소리는 어떻지? 약간 스펀지 같네. 자세히 주의를 기울이니 심장에서 나는 소리가 마치 느린 실로폰 멜로디가 비오는 골목에서 들리는 것 같군. 반면 이와 반대되는 태도는 아, 싫다. 슬픔이 주는 깊고 무거운 느낌. 이건 분명 나는 실패자이고 내 인생은 망했고 나는 끝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실패자만이 슬퍼한다는 걸 누구나 알지. 이런 식이다. 전자는 즐겁고 미적인 태도다. 반면 후자는 심각하고 도덕적인 태도다. 우리 미적인 태도를 가져보자. 우리 모두에게는 무의식적인 욕망과 호기심이 있고 그들 중 상당수는
의식적인 마음의 기준에서 보면 꽤 금기시되고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는 결핍과 제약에 대한 욕망, 억울함을 느끼고 싶은 욕망, 거절을 느끼고 싶은 욕망, 불만족을 느끼고 싶은 욕망, 상처받고 싶은 욕망 등이 있다. 이러한 무의식적 욕망은 삶의 상황과 사건으로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핵심 단계를 놓친다. 바로 실현됨을 찬양하는 단계다. 우리는 이러한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의 충만함과 기쁨 어린 흥분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려 들지 않는다. 애초에 이런 욕망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습관적으로 부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둡고 뒤틀린 욕망과 호기심이 우리의 일부이며 우리는 이러한 욕망이 실현됨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할수록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지금까지 부정과 기피로 일관한 욕망이 실현되었음을 의도적으로 감사해하고 찬양하고 받아들일 때 그러한 욕망은 해방된다. 또 이 욕망이 진화하고 변화할 수 있는 공간과 빛이 생긴다. 예를 들어보자. 나의 경우 만족스럽지 않다를 느끼고 싶은 무의식적인 욕망이 삶의 다양한 드라마를 통해 실현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에 나는 내 드라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어두운 욕망의 성취를 미친 듯이 정신을 놓고 축복했다. 그러자 그때까지 무의식의 영역에 있던 욕망은 충분히 만족스럽다를 느끼고 싶은 욕망으로 변이했고 나는 홀가분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원했다는 증거다. 라는 말을 기억하라. 아무리 끔찍한 상황이나 느낌일지라도 그것이 당신 삶에 존재한다면 그 상황이나 느낌은 사실이나 진짜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본질인 광대하고 기이한 참자의 일부가 그것을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매혹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는 당신의 그러한 명과 금기의 쾌락을 의식적인 승인과 포용의 장으로 초대할 시간이다. 당신은 편안하게 마음을 열어 당신의 은밀하고 터붓이 되는 일부가 지금 당장 그것을 얼마나 즐기고 소중히 여기는지를 그대로 느껴볼 수 있다. 당신의 그 일부는 결핍, 거부, 자기 혐오 같은 삶의 나쁜 일들에서 쾌락을 느껴왔지만 그것을 수치스러워하는 의식적인 마음 때문에 지금껏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이제는 잘 구슬려 말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험 삼아 다음의 진술을 가벼운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내가 이것을 엄청나게 즐기지 않는 척 외면하는 것을 멈추겠어. 내가 이것에서 기이하고 은밀한 쾌락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겠어. 내가 바라는 게 설령 나쁘고 틀리고 파괴적인 것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다 원해도 좋아. 이렇게 당신의 그림자, 즉 지금까지 무의식적이었던 욕망과 호기심과 쾌락의 편에 서서 당신의 무의식이
아주 영리하게 창조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크게 감사하고 흥분을 느껴라. 당신의 무의식적인 자아로 하여금 본인이 창조한 상황과 감정을 온전히 수용하고 즐기고 기뻐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그 상황은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다. 결핍과 사랑으로부터의 거부, 자기 혐오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 것이다. 당신의 무의식적인 자아는 자신이 즐기는 것을 계속 즐길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고? 당신의 무의식적 자아가 자신의 욕망 실현을 수치심 없이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는 자유를 당신이 의식적으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핍, 사랑으로부터의 거부, 자기 혐오 등을 즐기는 완벽하게 합당한 욕망이 잔혹하도록 멋지고 극적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무의식이 인정하고 기뻐할 수 있게 당신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미 무의식적으로 창조한 결과를 감사히 여기고 깊이 수용하고 환희에 떨며 즐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의식적인 마음과 무의식적인 마음은 마법적으로 합일하고 서로의 씨를 뿌려 마침내 긍정적 동일시라는 새로운 상승의 바람을 당신 삶에 불러올 수 있다. 의식적 마음이 무의식의 욕망에 겸허히 고개 숙이는 바로 이 순간에 당신의 의식적 마음과 무의식적 마음이 만날 수 있다. 당신의 무의식과 만나는 그 순간에 의식적 마음의 열망과 이상이 무의식에 잉태된다. 그러니 딱 15분간 겸손한 자세로 부정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나 이거 싫어. 이런 식은 싫어. 이게 끝났으면 좋겠어. 이거 별로야. 라는 식의 수치를 주는 에고의 생각들은 있겠다고 마음먹으라. 대신 무의식의 창조를 음미하고 즐기라. 다음의 진술도 해보기 바란다. 이 무의식의 쾌감은 내 삶의 다른 즐거움만큼이나 중요하다. 이 엉망진창 쓰레기를 즐기는 건 태양이나 장미를 즐기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고 중요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이것을 즐겨도 된다. 나는 이 감각을 포용하고 받아들인다. 나는 내가 이것을 얼마나 깊게 사랑하는지 기꺼이 느낄 것이다. 나는 마음을 열고 이 감각과 상황에 대한 미칠 것 같은 날것의 고마움과 흥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일반적인 삶에서도 이와 똑같이 고통과 놀이하듯이 상호작용할 수 있다. 상상의 맥락을 끔찍한 일이 내 의지에 반하여 벌어진다 해서 내가 전적으로 동의한 재미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바꾸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싫어한다고 믿는 그것, 그 상황, 그 느낌에 당신의 에고가 흥분하면 된다. 그것이 주는 자유와 해방을 느끼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그 끔찍한 일의 찌릿한 전율과 매력에 몸을 맡겨라. 이 과정이 깊어질수록 에고와의 동일시는 옅어지고 혼과 영이 있는 당신의 전 존재와의 일체감은 더욱 깊어진다. 동일시하는 대상이 변하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이제 당신은 자신이 가장 깊은 곳에서 무의식적으로 즐기는 것은 언제나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창조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당신의 전 존재인 신성한 참 자아는 좋은 것만이 아닌 현현된 모든 경험을 궁금해하고 이를 갈구한다. 아픔과 결핍, 죽음과 슬픔, 고통과 상실, 폭력과 나약함, 이 모든 매혹적이고 가치 있는 경험을 의식적인 에고, 즉 인격은 어떻게든 나쁜 것 또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려 한다. 하지만 이것들은 잘못된 것도 나쁜 것도 아니며 인생이라는 전경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 모두의 본질인 무의식의 신성한 참 자아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 참 자아는 진심으로 모든 것을 낱낱이 경험하고 싶어 한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의 본질인 참 자아가 굳이 귀찮게 이원성으로 현현했겠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양극의 세계다. 사랑과 증오, 기쁨과 슬픔, 뜨거움과 차가움, 밤과 낮, 축축함과 건조함, 탄생과 죽음, 건강과 질병. 만일 우리의 본질인 참 자아가 이 아찔하게 무수한 양극의 쌍을 모두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하빌 상태의 우주적 지복 속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참 자아는 그보다는 모험심이 훨씬 많다. 당신이 참 자아의 전체 모습을 더욱 깊이 깨달아 참 자아가 즐겁고 무서운 것 모두를 즐겁게 경험하도록 허용할 때 당신은 고립된 에고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신성한 참 자아 전 존재와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당신 삶에서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무언가의 불안함을 느낄 때도 나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감미롭게 굴려본다. 흔들리는 이를 혀로 밀어내듯 건드리면서 찌릿하게 올라오는 비참함의 느낌을 음미한다. 아, 내가 뭔가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려서 완전히 폭망하고 나 같은 최악의 말종은 욕먹어도 싸다며 모든 사람, 온라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날 증오한다면 이런 식의 상상 말이다. 기본적으로 나는 어떤 통렬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것이 안겨줄 짜릿하고 초라한 기분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기분을 실제로 느껴볼 수 있게 되자 나는 내 불안이 나의 통제 바깥에 존재하는 흉악한 운명의 장난이 아닌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하겠다고 선택한 것임을 보다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이해가 되면 내려놓기는 훨씬 더 쉬워진다.
당신의 삶과 정신이 아무리 결함투성이 쑥대밭이라 해도 지금 이 순간 그 속에서 느껴지는 즐거움과 행복과 지복을 그대로 누려보라. 그리고 사실 이 결함투성이 쑥대밭은 이원성의 특징으로 바로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 당신은 이 차원에 왔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우주의 수풀을 유영하고 있었을 것이며 굳이 번거롭게 이 한정된 물질 세계로 내려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기이한 괴짜인 당신, 주춤거리지 말고 결함투성이 쑥대밭을 사랑하도록. 그때 느껴지는 쾌락 그 자체를 보상으로 삼고 통합을 통해 인생을 고쳐보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하지 말라. 의식은 당신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즉 건강해지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 지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괴롭히는 의식의 유명하고 재미있는 고문 방식에 불과하다. 당신은 언제나 지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진실이다. 당신이 시궁창에 누워있든, 상사의 고함에 귀가 따갑든, 데이트 상대에게 무시를 받든 뭐든 말이다. 좋은 것을 얻기 전까지는 오롯이 행복이기만 한 즐거움을 누리지 않겠다는 당신의 주저함이야말로 가학 또는 피학적인 자기 부정의 핵심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불쾌한 느낌에는 무의식적 욕망이 있다.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역겨운 느낌을 느끼면 우리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줄 무언가를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존재한다. 역겨운 느낌에 생존 가치가 있다고 믿는 이러한 생각은 유년 시절에는 전반적으로 사실이고 실제로 그 생각은 현실로 증명된다. 당신이 울면 사람들이 와서 돌봐주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져서 기분이 나빠지면 양육자가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힘만 빠질 뿐이다. 그러니 성인이 기분 나빠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건 육체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데 전혀 일조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 즉 에고의 생존은 보장한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기분 나쁜 게 뭔지 더는 알지 못하는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미지의 지평선 너머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기분 나빠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기분 나쁜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 위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실제로 죽이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기존의 나는 죽일 것이다. 당신은 에고의 대대적인 죽음과 변성을 겪게 된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의 무능력함이 아니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대한 힘을 지녔을 때 느끼는 강렬한 감각을 피하려고 한다.
최악의 두려움 목록을 쓰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믿는 것을 실제로 갖는데 느끼는 저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단 몇 주간 최악의 두려움 목록 연습을 하고 나면 당신이 원한다고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잔인해서 또는 그걸 갖기에는 내가 너무 모자라서가 아니라 원한다고 말한 것을 무수한 이유로 두려워하는, 사실은 아직 그것을 원하지 않는 나의 일면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아주 명료하게 보인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건 좋은 일이다. 분열을 직시해야 치유도 할 수 있다. 동일한 주제에서 파생되는 사안에 대해 몇 주간 이 연습을 하다 보면 똑같은 두려움을 반복해서 쓰고 또 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이 두려움들은 무감해질 정도로 지루해지고 거기에 흥미가 떨어진 당신은 그저 놓아버리게 된다. 이렇듯 최악의 두려움 목록은 썩어가는 오래된 페인트층을 긁어내는 것처럼 당신의 가장 깊은 은밀한 두려움들을 무의식에서 끄집어내게 되고 당신은 의식적으로 이 두려움의 권태를 느끼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 일단 그 층 하나를 벗겨내면 거기에 있던 두려움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어떠한 힘도 휘두를 수 없다. 최악의 두려움 목록 지침. 종이 한 장을 꺼내 당신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유와 관련해 최소 20개의 두려움을 빠르게 적어 내려간다. 이 연습은 결국 당신 내면에 존재하는 장벽, 당신의 거리낌, 당신의 거부를 들여다보는 작업이다. 내면이야말로 당신의 통제소가 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두려움 목록 예시. 우주여, 저는 한 달에 1만 달러의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렇게 큰 돈을 버는 감각을 내가 흥분으로 느끼려 하지 않는 게 정말 두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만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정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돈을 멍청한 데다 써버릴까봐 정말 두렵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나를 다르게 대할까봐 정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자가 되면 더 이상 어떤 것에도 툴툴거릴 자격이 없어질까봐 정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 나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내 이야기가 위협받을까봐 정말 두렵기 때문입니다. 미지가 정말 두렵고 내가 불확실성의 감각을 느끼려 하지 않는 게 정말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주여, 부디 이 두려움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부디 저에 대해 갖고 있는 당신의 의지를 알려주시고 그 의지를 실행할 힘을 저에게 주소서. 감사합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모든 나쁜 것들에 대해 걱정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나 골몰하지만 그 걱정은 일종의 은밀한 사랑이다. 실패와 굴욕이라는 너무나 사랑하는 연인의 얼굴에 홀딱 빠져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행위다. 내가 하고 싶은 제안은 이렇다.
실패와 굴욕, 그리고 불안과 결핍, 지방과 주름, 고통과 궁극적으로는 죽음 자체를 포함한 모든 나쁜 일들을 소중한 연인으로 대하라. 당신은 이미 그들을 연인으로 사랑하고 있다. 비밀스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연인이 아닌 모두에게 교제 사실을 알리고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찬양하는 연인으로 대하라. 모든 나쁜 일을 끊임없이 느끼고 경험하겠다고 무한한 의지를 가지라. 어찌됐든 이미 당신의 일부는 그런 무한한 의지를 현재 갖고 있다. 당신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 같은 일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열렬하게 사랑하고 있다가 명백한 사실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성 뿐이다. 모든 나쁜 일에 대해 곱씹고 두려워하는 것에서 당신이 미묘한 쾌락을 얻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무조건 죽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으로써 당신은 에고의 활동을 지속시키는 일에 전적으로 실패하리라는 사실이 얼마나 흥분되는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면 된다. 당신은 무슨 짓을 하든 완벽한 실패자다. 처절한 실패자. 이렇게 하면 스포트라이트의 스위치가 꺼진다. 당신은 암흑 속에 있다. 미지의 현재 속으로 들어가는 당신 앞에는 그저 빛나는 어둠뿐이다. 바로 이 미지의 현재에서 당신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당신의 삶도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사랑하는 나쁜 것들로 가득하고 좋은 것들도 한 움큼 존재하는 빛나는 어둠은 당신이 이상적인 자기 이미지 쫓기를 그만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잠시 존재할 때, 즉 나쁜 것에 대한 욕망과 두려움으로 황홀해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닐 때 찾아온다. 아, 젠장. 나는 세상의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있는 그대로 느낄 의지가 무한히 있어. 나는 그럴 의지가 무한한 미친 사람이야. 그게 바로 당신의 솔직한 모습, 원래의 모습, 본연의 모습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제대로 하고 깨달음을 얻은 뒤가 아닌 지금 당장. 당신은 이미 당신의 모든 그림자에 흥분하고 있다. 그것을 스스로 보지 않으려 할 뿐이다. 절대 이상적이지 않은 삶에서 절대 이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존재하겠다는 이 무한한 의지는 당신의 영이 지구에서 온전히 육화할 수 있게 해준다.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에 온전히 육화하게 되면 과거의 패턴에 조건화되지 않은 미래의 동이 튼다. 마법은 바로 이 절대 미래에서 펼쳐진다. 스포트라이트를 꺼라. 빛나는 어둠을 켜라. 절대 미래를 열라. 우리는 진심으로 욕망하는 것을 언제나 진짜로 얻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진심으로 욕망하는 것의 상당수가 대단히 불쾌하고 고통스럽고 은밀하고 억압돼 있고 역 같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결국 내면의 상태를 바꿈으로써 외부의 경험을 바꾸는데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긍정적인 사고만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경험과 마음속에 있는 가장 어둡고 가장 뒤틀린 것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에 깊은 감사를 느껴야 한다. 어쩌면 당신은 속박당하고 무력하고 얽매이는 느낌에 당신의 일부가 그토록 애착을 느낀다는 사실이 잘못됐거나 미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이해한다. 하지만 결핍의 감칠맛에 비참할 정도로 열렬한 사랑을 느끼는 당신의 소외된 부분이 사실은 아름다운 것이라면, 게다가 그것은 비탄에 잠긴 당신의 에고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존재다. 당신의 이 부분은 어쩌다 보니 압박당하는 경험에 매료되어 그것을 사랑하게 된 것 뿐이다. 그리고 그 욕망은 당신의 의식이 용납하는 욕망만큼이나 소중하고 사랑스럽다. 그러니 깊게 심호흡한 다음 당신의 이 부분이 창조한 압박감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아 볼 것을 권한다. 단 몇 분 동안만이라도 당신의 이 변태적인 부분과 온전히 동일시해 보라. 딱 3분만 이 불안에 절은 빈곤자 장면을 나는 허용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 당신을 지금의 삶과 육체에 막 정착한 거칠 것 없는 그녀라고 상상해 보자. 그녀는 역시 곧 닥칠 재앙 앞에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공포를 느낀다. 그리고 그 느낌을 사랑한다. 그녀는 이번 달에 또 먹고 살 방법을 궁리해야 한다는 데서 압박을 느낀다. 그리고 그것에 흥분한다. 자신이 지원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하는 긴장을 느낀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긴장을 더 느끼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당연히 여기에 등장하는 고통을 사랑하는 그녀는 당신이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까지 그녀를 억압하고 분리시켜 왔다. 당신은 부에 동반되는 모든 감각을 경험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결핍에 동반되는 모든 감각을 당신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명료하게 인식하는 게 먼저다. 만일 당신이 나는 빈털터리 상태가 너무 싫다고, 또는 공과금을 내는 것에 대한 이 불안을 어서 빨리 없애버리고 싶다고 진심으로 계속 믿는다면, 빈털터리 상태나 공과금 지불에 대한 불안에 계속 매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당신이 여전히 게임에 완전히 빠져 있어 이것이 단순한 게임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빈털터리인 상태와 공과금에 대한 불안을 얼마나 격렬하게 좋아하는지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사람을 미혹하는 게임의 주술은 깨지고 당신은 지난번보다 훨씬 매력적인 판돈이 걸린 새로운 게임으로 끌려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간 당신이 이미 무의식적으로 창조한 결핍을 진짜 즐기고 여기에서 쾌락을 느껴보길 바란다.
당신이 선택한 행동이 일자리 찾기라고 해보자. 게임 방법은 당신의 마지막 직장보다 훨씬 좋은 곳 30군데에 지원을 하고 최대한 많이 불합격 당하는 것이다. 혹은 당신이 새로운 앱을 개발한 사업가라고 해보자. 게임 방법은 예비 투자자들과 30회 미팅을 갖고 얼마나 많이 까이는가를 세어보는 것이다. 어려울 거 없다. 한 가지 행동 30번의 반복. 가능한 한 많이 거절당하기. 자, 시작. 그런데 그렇게 거절당하면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맞다. 당연히 마음이 아프다. 진짜로 너무나 아플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고통을 사랑한다. 그러니 하루에 최소 15분간만 따로 떼어서 가슴을 후비는 그 날카로운 싫어요에 푹 빠져 즐겨보기를 바란다. 이 게임이 끝날 즈음에는 최소한 몇 번의 좋아요 반응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 우연히 얻게 된 몇 번의 승리 경험으로 당신의 재정 상황은 좋아질 것이고 어쩌면 확 필지도 모른다. 아주 좋다. 이제 당신은 부유한 상태의 가학 피약성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내세 또는 이후의 삶은 당신이 사실은 내용물이 아닌 맥락이라는 진리를 얼마나 자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들 한다. 내용물에 빠져드는 건 아주 쉽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 느낌, 스토리, 걱정, 의심에 완전히 홀린 채 더 나은 내용물을 얻기 위해 애를 쓰며 평생을 보낸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삶의 내용물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용물을 전전긍긍하며 바꾸려고 할 때가 아닌 그 모든 내용물이 드러나는 맥락으로서의 나 자신을 자각하고 현존하며 더욱 깊게 알아갈 때 폭발적으로 좋아진다. 당신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면, 커리어를 더 번듯하게 쌓으면, 건강을 되찾게 되면 더 없는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게 될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하지만 뿌듯한 충만함이 여전히 소원하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는 당신이 해야 할 그 일을 아직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충만함이 소원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이 이미 충만함을 느끼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삶 혹은 우주는 지금 이 순간 당신 삶에 존재하는 상황과 느낌으로 당신의 가장 민감하고 뜨겁고 충만한 스팟을 이미 터치하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뿌듯한 충만함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끼거나 수용하려 들지 않고 심지어 의식적으로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하면 그 모든 걱정과 의심과 불평과 분노가 완전히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럴 수는 없지 않은가? 지금 당장 온전한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은 굴욕적이다. 삶이 이 연약하고 쪽팔린 스팟을 정확히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터치해 주는 걸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건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걸 인정해 버리는 건 마치 결핍과 갈망과 의심의 장대한 오페라가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갑자기 불이 꺼지고 물의 하리만치 갑자기 막이 내려지는 것과 같다. 쇼가 진행되다가 뜬금없이 취소되는 것이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하지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무례하리만치 갑작스런 마무리가 일어나도록 허용할 때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은 어마어마하게 증대된다. 지금 여기에 이미 존재하는 뿌듯한 충만함을 수용할 때, 지금 이 순간 삶이 터치하고 있는 예민하고 연약한 스팟에서 기꺼이 흥분을 느끼고자 할 때, 기분 좋은 내용물에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큰 상처를 입은 적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소름 끼치는 방식으로 상처받고 있고, 언제고 갑자기 상처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상처는 맥락의 일부, 오페라의 일부이다. 당신은 상처도 아니요, 감정적인 반응도 아니요, 내용물도 아니다. 우리는 모두 맥락, 오페라 하우스 그 자체다. 물론 이것은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큰 깨달음이다. 이 위대한 작업을 이해하고 그 깨달음을 충분히 체화하는 것은 평생을 걸어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다친 상태일 때보다 흥분된 상태일 때 당신의 생산성, 활력, 인간관계의 창작력은 언제나 더욱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애초에 스스로를 닫아버리는 걸까? 우리에게는 그런 종류의 것을 좋아하는 기이하고 웃긴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닫아버리는 것은 이렇게 닫힌 상태를 사실 은밀하고 소름 끼치는 방식으로 정말 좋아하기 때문이다. 다행인 점은 닫힌 상태에 관해 흥분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린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가령 화가 났으면 그 화에 흥분한다. 슬프면 그 슬픔에 흥분한다. 피곤하면 그 피곤함에 흥분한다. 굴욕을 느끼면 그 굴욕에 흥분한다. 슬프면 그 슬픔에 흥분한다. 역겨우면 그 역겨움에 흥분한다. 겁에 질리거나 자기 연민에 빠졌으면 그 겁이나 그 자기 연민에 흥분한다. 당신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든 흥분할 수 있다. 모든 종류의 다친 느낌을 포함해 그 어떤 느낌 상태에 대해서든 흥분한다는 뜻은 간단히 말해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다. 당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는 말은 나는 나에게 안 좋은 사람이다가 아닌 나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다의 마음으로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을 화나게 만든 것에 분노하지 말고 화가 났다는 사실에 흥분해 보라. 슬프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슬픔이 가진 부드러운 고향감을 음미해 보라. 자기 연민에 빠진 스스로에게 짜증을 내는 대신 그 자기 연민을 마치 팬이 스타를 사랑하듯 무공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최애 가수나 배우를 생각하듯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말이다.
내 말의 요지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다. 당신의 감정 상태를 도덕적 잣대가 아닌 미학적 잣대로 바라보라. 이렇게 할 때의 당신은 삶의 심판자가 아닌 삶의 예술가가 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시험 삼아 다음번에 슬픈 기분이 들면 그 느낌을 판단하려 들지 말고 그 슬픔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가가 당신을 위해 제작한 가상현실 경험인 것 마냥 있는 그대로 음미해 보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가는 사실 당신이지만 사고 실험을 위해 자기 자신으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자. 그리고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멋진 설치 작품으로 상을 탄 지 얼마 안 된 여성 작가가 나는 실패자다의 느낌을 경험하게 해주는 이 가상현실을 당신을 위해 창작했다고 가정해보자. 실패자 느낌이 주는 미묘한 맛들을 음미할 수 있는가? 톡 쏘는 듯한 풀맛이 느껴지는가? 부드럽지만 알갱이가 씹히는 듯한 질감에 감탄하고 있는가? 이번 새 시즌의 주제인 나는 실패자다를 바탕으로 이번 생은 망했어요 라는 과감하고 프레시한 색채를 사용한 이 정교한 작품에 흥분해보라.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 것을 좋아해보라. 좋은 느낌을 좋아한다는 것을 좋아해보라. 우리 대부분은 좋은 느낌을 좋아한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제 그것을 바꿔보는 건 어떻겠는가? 모든 일은 당신이 그것을 즐기기 때문에 일어난다. 우주는 가치의 대차대조표가 아니다. 우주는 예술 작품이다. 당신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어떤 활기차고 재미있고 기이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 고통의 감각은 여전히 존재할지 몰라도 당신은 더 이상 괴롭지도 그것에 매이지도 않게 된다. 당신이 인생의 그 장면을 음울한 엔터테인먼트로 은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운 마음으로 당신의 예술성 짙은 비극을 온전히 의식적으로 만끽한 뒤 당신의 인생을 달콤한 코미디로 바꾸면 된다. 사람들이 제일 재미있어 하는 엔터테인먼트가 실은 얼마나 음울한 내용인지를 잠시 생각해보라.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가장 인기 있는 TV 시리즈 중 2개가 바로 왕좌의 게임과 워킹 데드이다. 두 드라마 모두 폭력과 슬픔, 고통과 공포로 점철되어 있다. 또한 주인공들이 자신과 타인의 생존을 위해 온갖 역경을 헤치는 고군분투가 서사의 내용이다. 내용이 참 무서운데도 사람들은 열광한다. 인간이 음울한 고통과 공포를 유흥거리로 이토록 즐기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삶에서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창조하는 게 아주 약간은 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우리가 그런 상황에 부딪혀도 싸서가 아니라 또는 우리가 실패자나 낙오자라서가 아니라 절로 손톱을 물어뜯게 하는 그 상황의 긴박함에 끌리기 때문이라면 언제나 행복하고 직장에서도 최고로 잘 나가고 인간관계도 나무랄 데 없고
문제나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는 건강한 사람을 TV쇼로 만들면 아마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다. 유쾌한 코미디에서조차 긴장과 유쾌함을 조성하기 위한 장애물과 딜레마가 존재한다. 당신의 무의식적 그림자가 창조한 애인한테 거부당하기 혹은 직장에서 창피당하기 등에 대해 처음으로 뜨겁고 짜릿한 환희를 맛보게 되면 당신은 대단히 솔직한 환희를 맛보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진실하기 때문이다. 그래, 맞다. 내가 이걸 만들었어. 빌어먹게도 나의 어떤 면이 이걸 사랑해.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 역시 자기 자신을 즐길 자격이 있어. 나를 구성하는 모든 면모는 하나도 빠짐없이 가치 있고 멋지기 때문이지. 변태 같은 내 안의 그림자까지도 말이야. 이런 식의 놀랍도록 솔직한 환희는 훨씬 더 영구적이고 강력한 변성을 가져온다. 당신의 관점은 영원히 바뀌어서 스스로를 연민하던 과거의 느낌으로 절대 되돌아갈 수 없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게임을 꿰뚫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음번에 창피하거나 거부당했다는 느낌이 든다면 당신은 아마도 자기도 모르게 감사해야 하고 흥분할지도 모른다. 당신의 그림자가 이 역 같은 상황을 사랑하고 당신의 그림자적 욕망이 아름답게 성취되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듯 실존적 변태 수업은 냉혹한 현실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 가학적, 피학적 기쁨을 뻔뻔하게 느끼라고 말한다. 무엇이 되었든 눈치 보지 말고 즐기고 기이한 부정과 거짓 행복 대신 솔직하게 행복해지라고 말한다. 그렇게 솔직하게 행복을 즐기다 보면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놀라운 해결책과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을 탐닉할 때 삶에서 창조하고 싶은 새로운 것들을 심상화해보라. 자신의 변태성을 솔직하게 인정한 뒤에는 심상화도 훨씬 잘 될 것이다.